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산업사회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계속 지금 이제 노동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그 노동과정의 재조직화 또는 노동과정의 변화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에 기반한 재화와 용역의 창출이라고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기초로 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용어가 초기에는 이제 공유 경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문형 경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워크, 뭐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비슷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제 비슷한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디지털 경제의 어떤 측면을 각각이 다 다른 측면을 이제 조금씩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경제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가 어떤 새로운 형식의 경제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점차 그 기반을 우리 사회에서 확산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산업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과 고용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변화를 미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 자체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제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디지털화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형태의 경제라고 하는 게 고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디지털 경제가 아닌 이전에 그 소위 말하는 뭐 아날로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이전 시대의 이 경제의 작동 방식과는 다른 게 뭐냐면, 고용의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가 노동력의 외부화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전에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노동력을 구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자기의 어떤 관할 하에 두고 이 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그 생산 활동의 결과를 시장의 상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서 그거를 판매하고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이런 방식의 경제 활동을 했는데,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기업의 관할하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노동력의 외부화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노동의 탈공간화라고 이제 어렵게 표현이 돼 있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노동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즉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노동 시간과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이 근로계약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랫폼 경제에 가면 이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을 뿐더러 근로계약서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자, 특정한 회사가 일정한 공간적 장소를 자기 회사의 영역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노동력을 구매해서 그 구매한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를 특정한 공간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노동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경제가 플랫폼 경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 어디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노동의 탈공간화라고 하는 게 플랫폼 경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고용 형태의
라고 이제 고용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산업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 내에서 어떤 지위를 갖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기 이제 자영노동자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냐 아니면 자영업자냐 두 개의 성격이 섞여져 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죠. 플랫폼 경제를 실제로 주도해가는 플랫폼 경제와 관련된 기업 조직의 기업 조직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볼 수 없고 그들은 자영업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플랫폼 경제에 관여해서 무언가 자기네들이 이 플랫폼 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노동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 새로운 고용 형태라고 보아야 되느냐? 그러면 새로운 고용 형태라고 본다면 이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노동의 형태로 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아직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고용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이 어떤 성격의 노동이고 또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플랫폼 노동이 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플랫폼 노동이 주로 얘기가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최근의 쟁점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에서 우리가 플랫폼 웍이라고,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얘기인데, 외국에서는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플랫폼 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자본주의, 우리가 이제 산업사역 처음에 일과 노동의 차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임금 노동을 얘기할 때는 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노동이라고 하는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외국에서 원어로, 영어로 플랫폼 웍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임금을 보상받기로 하고 임금을 대가로 수행하는 어떤 활동이다라고 확정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플랫폼 웍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플랫폼 웍은 결국에는 임금 노동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플랫폼 웍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플랫폼 레이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플랫폼 레이버보다는 플랫폼 웍이라고 하는 원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이는 일과 노동,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학 초반에 배웠던 그 일과 노동의 구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엄격하게 적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 웍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굳이 번역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플랫폼 노동이, 이 플랫폼 웍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자를 쓰기보다는 플랫폼 종사,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플랫폼 워커는 플랫폼 종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논의를 하는 분들이 이런 이제 산업사회학에서 일과 노동의 구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플랫폼 웍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적인 용어로 바꿔서 쓰다 보니까, 또는 이걸 논의하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플랫폼 웍은 결국 플랫폼 노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거를 플랫폼 종사라고 하는 말 대신에 플랫폼 노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를 놓고도 굉장히 좀 혼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 웍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으니까 이 플랫폼 노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원어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쭉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요거는 플랫폼 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워크이 실제로 임금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러면 플랫폼 워크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유럽 그 삶과 노동 조건 개선 재단이라고 하는 유로 파운드라고 하는 이제 그 재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노동 문제, 유럽 중심의 노동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이제 단체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플랫폼 워크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개인이 특정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거나 또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끊어야 되죠. 그래서 금전적 보상의 형태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금전적 보상의 형태로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고용 형태.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거를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유로파운드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워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6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첫 번째가 플랫폼을 통해서 조직된 지불 노동.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무조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당연하겠죠. 플랫폼을 통해서 조직화된다. 플랫폼을 통해서 조직된다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력의 어떤 그 매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되는 것이 금전적 보상이라고 하는 거를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임금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지불 노동의 형태로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 노동에는 3개의 주체가 같이 맞물려 있다. 그 3개의 주체는 뭐냐? 플랫폼, 그 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그 다음에 플랫폼에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요 3개의 주체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반적인 플랫폼 노동,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과 일반적인 기업의 차이가 뭐냐? 이 세 주체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 플랫폼 노동에서는 뭐가 존재하냐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이죠. 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술적인 형태가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걸 대신해서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그 자체가 기업 조직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기업이 운용하는 IT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해서 이 플랫폼 노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아웃소싱이나 외주화라고 하는 외주의 형태로, 즉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력이 거래될 뿐이지, 노동력을 사는 사람들은 플랫폼 기업 자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가 과업 단위로 굉장히 짧게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분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디맨드 서비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이제 콜이라고 하죠. 즉 일시적인 호출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이 한국고용정보원하고 일자리위원회 두 군데가 이제 제일 먼저 좀 구체적으로 디지털 노동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플랫폼 워크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의를 보면 여기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일자리의 성격은 뭐냐? 단속적이다. 이 단속적이란 말은 일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데 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판매하고 한번 구매하면 지속적으로 그 노동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푸드처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일회용이다라는 거예요. 단건 단위로 일거리 한 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는 단속적인 방식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명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것. 그러니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 보는 플랫폼워크의 특징이다, 정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는 서비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중개받고 일거리의 수행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지급받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죠? 단속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게 일정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뭐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너 노동력을 구매하게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쭉 쓰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되거나, 그렇지 않은 소위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이제 보통은 1년 단위, 짧아도 한 달, 뭐 이런 식이죠. 아주 예외적으로만 소위 말하는 임시 일용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루 8시간을 쓰겠다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요거는 디지털 플랫폼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아주 보통의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단건 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이 수행되는 방식을 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단속적 단건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플랫폼 이 웍의 특징, 정의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랫폼 노동은 대체 현재 이 플랫폼 웍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현재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추산인데, 이 추산은 결국은 뭐냐면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게 플랫폼 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플랫폼 웍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약 한 1%에서 9.7% 전체 노동, 그 나라의 노동 인구의 적으면 1%, 많으면 한 9.7% 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동 인구의 한 0.5%가 플랫폼 노동에 종사한다. 플랫폼 웍에 종사한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5%에서 9.7%.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어떤 정의,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고용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정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플랫폼 웍에 어떤 종사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0.9%에서 7%, 그래서 0.9% 정도로 추산하는 경우에는 약 한 22만 명, 그 다음에 7%로 추산하는 경우에는 약 한 179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이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한 2천만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산하면 22만에서 많으면 한 179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플랫폼을 통해서 단건 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특정한 이 단건 계획의 형태로 금전 보상을 받으면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를, 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플랫폼 웍이라고 한다면, 이 플랫폼 웍의 종류라고 하는 게, 유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2017년도에 이 플랫폼 노동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 플랫폼 웍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 이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구분해 놓은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기초로 해서 플랫폼 노동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크게 보면 이제 이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웹 기반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노동이 수행되는 플랫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플랫폼 노동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요건 어떻게 보면은 웹 기반이냐 지역 기반이냐라고 하는 거는
노동 플랫폼 워크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노동이라고 하는 플랫폼 워크이라고 하는 거를 웹 기반으로 사용을 하느냐, 지역 기반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웹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현실 공간에서 어떤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금전 보상을 받고 어떤 재화를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웹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거리에 대해서 단건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업무가 수행이 되면 그거에 대한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는 철저하게 소위 말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만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웹 기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런 노동 노무라고 하는 게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가상 공간인 인터넷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노동력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웹 기반과 지역 기반으로 이제 크게 이 노동 플랫폼을 구분을 하고 자, 웹 기반을 다시 업무 수행자가 지정돼 있는 그리고 업무 수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은 지역 기반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웹 기반에서도 업무 수행자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플랫폼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지역 기반에서도 업무 수행자가 지정이 된 경우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무를 제공하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금전 보상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플랫폼 워크이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업워크이라든가 피버라든가 프리랜서닷컴이라든가 아마존의 엠턱이라든가 클라우드플라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가지고 웹 기반으로 업무 수행자를 지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노동을 이제 사용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웹 기반인데 업무 수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특정한 서비스 업무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프리랜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프리랜서들인 거죠. 그 다음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 단순 업무냐 창의적 업무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단순 업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물류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순 업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는 마이크로 태스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이크로 태스크는 미세 업무라는 뜻인 거죠. 그걸 이제 이제 이걸 처음에 우리나라에 번역한 사람이 단순 업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주 짜잘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웹 기반과 지역 기반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웹 기반은 상대적으로 이 마이크로 태스크와 같은 단순 업무를 웹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 수행하는 이런 과업들이 주로 맡겨지기도 하지만 웹 기반은 지역 기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프리랜싱이나 창의적 업무와 같이 숙련도가 높은 업무들이 이 웹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약간 고숙련 노동이 오히려 웹 기반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고숙련 과업, 즉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플랫폼 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IT 관련된 또는 디자인 관련된 얘기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IT나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게임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웹 기반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고숙련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단순 업무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웹 기반의 특징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숙련 업무가 이 플랫폼으로 조직화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지역 기반의 특징이 뭐냐면 업무 수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것보다는 업무 수행자가 지정이 되는 그리고 이 업무 수행자가 지정이 돼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운송 배달 가사 심부름과 같은
단순 업무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역 기반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것도 뭐죠? 지역 기반의 단순 업무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웹 기반은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노동 인력들을 활용하는 플랫폼들이 주로 웹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숙련도가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 업무를 조직화해서 그 노동력을 갖다 쓰는 플랫폼들은 전부 다 지역 기반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디지털 노동이 왜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위에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어떤 거냐? 지역 기반의 업무 수행자가 지정돼 있는 운송, 배달, 가사 심부름과 같은 플랫폼에 의해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건 한 건 한 건마다 어떤 서비스를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이런 형태의 노동력의 활용 방식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단순 업무 중심이기 때문에 임금이 낮게 책정된다라는 거죠. 자,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라고 하는 게 낮게 책정이 되고, 금전적 보상이 낮게 책정되는 데다가 그것도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건당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 이런 형태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일용직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조직화돼서 단건이라고 하는 일용직보다도 더 짜게진 형태로 노동력을 나누어서 파는 형태가 이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 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지역 기반에서 특정한 업무 수행자가 지정되는데 그 업무 수행자의 지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속적으로 건당 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건당 계약의 단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플랫폼 노동의 이 플랫폼 웍이라고 하는 걸 수행하는 종사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생존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제 그걸 정리해 보면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고용 형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고용 형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야, 이게 무슨 새로운 고용 형태냐, 불완전 고용 형태의 하나인 거고, 이거는 사실은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 덤프트럭 기사라든가 학습지 또는 골프장 캐디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건당 보수, 금전적 보상을 받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도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고 이미 불러왔다. 다만 그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건당 계약이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대면적 관계나 또는 전화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건당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콜이라고 하는 형태로 건당 계약이 이루어지느냐의 차이지, 실질적인 그 노무를 제공하는 거기 이 플랫폼 종사자들의 형태는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또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와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쟁점이 하나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꾸 이제 플랫폼 웍이라고 하는 말과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플랫폼 노동 종사자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종사자로 봐야 되느냐. 일단 이제 종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종사자란 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종사자다. 종사자는 뭐냐? 자영업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자냐 자영업자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동자성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노동자로 인정이 되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즉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이미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이 전제하고 있는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 범주에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쟁점은 뭐냐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노동자로 보건 노동자로 보지 않건 간에 이 사람들의 시장 내 지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열악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건 현실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영업자건 노동자건 간에 어쨌든 특정한 사회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그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기가 힘든 사람들, 힘든 집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면 그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와 관계가 있느냐? 노동자성의 인정 여부와 연동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보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라고 하는 거의 핵심 쟁점은 뭐냐? 이 사람들의, 이 집단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이제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화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라고 하는 법제도를 통해서 보호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 안에 이분들을 넣어서 제도화시키면 되는 거고,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도적인 보호에 제약이 오기 때문에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결국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영업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얘기예요.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서, 사회보장 체계라고 하는 법제도를 통해서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노동자성을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부분 인정도 어떤 식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자,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집단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게 노동자성을 이제 부분적으로만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로 취급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관계법적 제도, 이 노동관계법이라는 법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지는 못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자성에 대한 부분 인정, 이렇게 되면 특수형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법제도화, 제도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적 보호를 통해서 사대보험이나 산재나 뭐 이런 것들은 되는데, 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 행동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도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는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례가 나라마다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노동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자발적 결사체를, 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협회나 결사체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이 노동관계법적 보호를 받지 않지만 이 소위 말하는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자발적 결사체 수준에서 행함으로써 자기 보호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제도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논의 자체는 지금은
노동자성 인정과 불인정 사이에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 정책은 노동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제3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고 이 법률안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그러니까 기존의 이 노동관계법과 다른 맥락에서 이 사람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노동을 노동자로 보고 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현재의 논쟁의 수준은 이제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주로 이제 단순 업무, 지역 기반의 단순 업무 영역에서 많이 확대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논의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 과정에서 이 일의 그 재조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그다음에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고용 형태라고 하는 게 이제 노동 과정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노동 시장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